언니 잘 좀 부탁드립니다. 속옷 세탁기에 같이 빨아넣었다. 손빨래 했어야지. 아니 그래도 속옷은 입고 가야지. 일단 시작에 앞서 이 영상은 뭐 절대 자랑이나 원나잇 방법 등을 알려주는 자극적인 영상이 아닙니다. 저처럼 30대 중반에 주변에 소개해줄 사람 없고 친구도 없는 제가 어떻게 여자를 만나는지 오늘은 그 과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환경을 만들어라. 이 일 집만 반복하다 보면 여자를 만날 가능성은 극히 낮아집니다. 그렇다고 뭐 출퇴근길에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번호도 못 물어보는 성격이라면 내가 피지컬도 딸리고 능력도 딸려 그러면 소개를 받기도 겁나게 힘들죠. 그렇게 나이는 들어가고 점점 더 위축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여자에 대해 공포심, 증오심이 생겨 나는 외모가 안 돼서 여자가 없는 거야. 한국 여자는 걸러야 해. 이런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면서 점점 더 고립되어 갑니다. 지난번 잠실에서 마지막 영상을 올리고 여기 방배동으로 와서 일주일간 하자가 많은 집을 쓸고 닦고 수리하고 이젠 여기 밖에 테라스 청소하는 일이 남았네요. 동네에 친구 한 명 없고 만날 사람도 없는 저는 유튜브 대본도 쓸 겸 집 근처 칵테일 바로 향하게 됩니다. 제 예전 영상 평일에 감성주점 혼자 가는 이유, 여기에 나온 영상처럼 저는 카페보단 술집 같은 곳에서 혼자 글쓰기나 공부를 합니다.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것보단 밖으로 기어 나가야 남자든 여자든 인연을 만들 기회가 생기게 되죠. 그날은 토요일 저녁이라 그런지 사람이 좀 붐볐습니다. 남녀 비율이 8대2 정도, 거의 고추밭이긴 했는데요. 테이블은 이미 꽉 찼고 바 쪽에 여자 2명 앉아있는 옆에 자리가 하나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앉게 됩니다. 두 번째, 궁금함을 줘야 한다. 한 2시간 정도 지났나? 거기 남자들도 어느 정도 술이 올라왔는지 앉아있는 여자들에게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중 용기 있는 몇 명이 여자한테 가서 짠 한번 하자라고 하며 접근을 합니다. 제 옆자리 여자들에게도 남자들이 와서 나는 이런 사람이고 오늘 뭐 편하게 놀러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의 반응이 조금 좋자 그때부터 자기 자랑을 오지게 떠드는데요. 제가 늘 말했듯 내 입에서 먼저 내 자랑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 순간 내 매력은 반감이 된다. 아니나 다를까 여자들이 듣기에 지쳤는지 자기들끼리 할 얘기가 더 있다며 배지를 줍니다. 그 후로 한 2테이블 정도 더 왔었는데 똑같은 레파토리. 외롭남 채널을 구독받게 해야 되나? 저는 개의치 않고 2시간 정도 폭풍 글쓰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옆에서 여자가 계속 힐끔힐끔 보다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도대체 뭘 쓰고 있냐? 이때 만약 제가 저는 누구고요? 이렇고요. 이런 걸 씁니다 하면서 궁금증을 해결해줬다면 저에 대한 호기심이 사라졌겠죠. 저는 이때 이렇게 말했는데요. 데스노트 적고 있습니다. 마침 데스노트를 알고 있던 여자라서 자기가 죽이고 싶은 상사가 있는데 자기 상사 이름 좀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가 조금 오고 가는 와중에 저는 너 옆에 같이 온 일행이 서운해하니까 나랑은 그만 말해 라고 하면서 먼저 말을 끊습니다. 그렇게 여지를 준 채로 20분 정도가 지나자 아니나 다를까 여자가 먼저 또 말을 걸게 됩니다. 이미 제가 먼저 말을 끊음으로써 여자는 더욱더 저에게 궁금함이 생겼겠죠. 비단 이 여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자와 연락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뭘 먹었고요, 뭘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처럼 여자가 궁금해하지도 않는데 일일이 보고를 하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이걸 크게 생각해보면 어떠한 관계에서 더 아쉬운 사람이 상대에게 하는 행동들이겠죠. 이러한 행동들은 본능적으로 이 남자는 나보다 가치가 낮구나 라는 생각을 심어주게 됩니다. 세 번째, 질투감을 만들어라. 칵테일바 가운데에 포켓볼 하는 데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그 여자 2명, 저 1명 이렇게 셋이서 포켓볼을 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사구를 조금 쳐서 그런지 포켓볼도 쉽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말 건 여자 말고 그 옆에 있던 동생분은 초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켓볼을 치면서 자연스럽게 그 동생 팔도 잡고 각도를 만져주며 스킨십이 조금 있었는데 그때부터 말 걸던 여자아이가 계속 저한테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동생분과도 친해지게 되니 그때부터 그 여자의 견제가 엄청 심해지게 됩니다. 자기 화장실 갈 때 그 동생 야 화장실 가져가 하면서 같이 끌고 가기도 하고 이 동생 예쁘지? 남자한테 인기가 많아. 근데 좀 까칠해. 아주 자기 이미지를 깎는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프리셀렉션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똑같은 식당이라도 한쪽에 줄이 길게 서 있다면 그 가게가 더 끌리게 되는 효과인데요.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인기가 많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남자는 나만 바라봐야 한다. 즉 나보다 가치가 높은 남자이기를 바라는 여자의 마음. 여자가 말하는 나만 바라봐주고 배려해주는 뭐 그런 착한 남자가 좋다. 이 말은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나에게 해주길 바라는 거지 관심도 없는 남자가 그렇게 하면 부담스럽고 쳐다도 안 봅니다. 네 번째, 의도 감추기. 수년간 연락 한 통도 없던 친구에게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보통 청첩장을 뜬금없이 준다거나 뭐 보험을 가입 좀 해달라거나 이러한 어떤 의도가 느껴지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벽을 두려고 합니다. 연애에서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죠. 서로에게 조금 호감이 있는 상태였는데 그 의도를 표현하거나 들키는 순간 방어벽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그 자리에서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이제 밖에 나가서 한 잔 더 할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된다면 여자에게 순간적으로 벽이 생기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동네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근처에 맛있는 해장국집이 있나?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어느 정도 친밀감, 호감이 쌓여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도 해장국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같이 갈래? 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항상 어떤 일을 하더라도 상대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됩니다. 너 아니어도 나는 원래 하려고 했던 일이야. 너가 해주든 말든 상관없어. 모든 관계에서 의도를 감추고 행동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5번째, 선긋기. 제가 영상에서나 전자책에서 늘 하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좋은 친구, 좋은 오빠에서 끝나는 이유는 하나다. 친밀감을 깨지 못해서이기 때문이다. 면접자가 아닌 면접관이 되어야 한다. 여자의 테스트에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제 칵테일 바에서 계산을 하러 나올 때 여자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빠가 사주는 거야? 이건 계산을 해주냐 마냐의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여기서 뭐 잘 보이려고 눈치 보면서 그럼 당연하지, 이런 눈치 보거나 휘둘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제가 기존에 쌓아뒀던 면접관의 자세는 박살이 나겠죠. 저는 이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저희 아는 사이인가요? 사장님 계산 따로 해주세요. 자신만의 주관이 뚜렷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건 남자의 남성성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일희일비 하지 않는 모습. 애초에 처음부터 여자들도 지들끼리 돈 주고 사 먹으러 온 자리입니다. 나의 말 때문에 분위기가 깨지든 말든, 그렇게 뭐 헤어지든 말든 절대 아쉬운 모습, 조급한 모습,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이때 자칫하면 돈만 빨아먹히고 끝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6번째, 요구하기. 모든 인간관계는 가치에 따라 움직인다. 어떠한 사람이든 가치가 높은 것에 끌리게 돼 있다. 그렇게 바를 나와서 해장국집을 가게 됩니다. 가게에 가면서 저는 나 입맛 진짜 까다로운데 진짜 맛있는 거 맞지? 맛없으면 너네가 사는겨? 이런 식으로 내가 너희들을 끌고 가는 게 아닌 너희가 나를 데리고 가는 거야. 자연스럽게 여자들이 증명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진짜라니까? 믿고 따라오라고. 즉 남자가 해야 하는 말을 여자들이 하게 만들었죠. 그렇게 셋이서 소고기 해장국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다가 동생분 가족이 계속 집에 빨리 오려고 연락을 해서 자연스럽게 저한테 말을 걸었던 여자와 둘이 남게 됩니다. 7번째, 명분 주기. 여자는 명분이 필요하다. 여자는 남자보다 사회적인 눈치를 엄청 많이 봅니다. 난 안 하려고 했는데 이래서 이렇게 해버렸지 뭐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연스럽게 제가 이사 온 얘기를 하다가 이번 주는 방 정리만 하다가 다 끝났네. 다음 주에는 테라스를 꾸며야 한다. 캠핑장처럼 꾸밀지 포장마차처럼 만들지 고민이다. 여기에 테라스 공간 없었으면 난 절대 안 왔다. 여자가 나에게 관심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집에 올 수 있는 명분을 줍니다. 와, 오빠는 옥탑방 살아보는 게 꿈이었는데, 앞에 마당 꾸며서 살아보고 싶었는데, 마침 여자의 반응이 왔고 그렇게 집까지 오게 됩니다. 오늘은 짧게 처음 본 여자와 만남을 가지게 된 과정을 쭉 얘기해 봤는데요. 이런 말이 있죠. 나에겐 몇 달째 손도 안 잡아주던 그 여자가 누군가에겐 1시간 만에 열리게 되는. 하지만 이걸 부정하는 남자들은 그런 여자는 문란한 여자다, 어쩐다 저쩐다, 이런 핑계만 대면서 합리화를 합니다. 저도 많은 여자를 만나봤지만 기간의 차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뭐 차근차근 한 달 만나면 손잡고 한 달 만나면 뽀뽀하고 뭐 이런 여자나 한 번에 후루룩 하는 여자나 어떤 여자가 플라워 스네이크인지는 여자에 대한 경험이 적은 남자들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해드린 이야기는 절대 원나잇을 조장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기간의 차이일 뿐 여자 만나는 과정은 똑같다는 거. 내가 주변에 여자가 없다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2번째, 여자에게 궁금함, 여지를 줘야 나에게 관심이 생긴다. 3번째, 질투감 만들기. 난 너뿐이야, 너만 바라볼게. 이런 내 주변엔 여자가 너밖에 없다. 이런 느낌은 절대 주지 말자. 4번째, 의도 감추기. 어떠한 사람이라도 상대에게 그 의도가 느껴진다면 본능적으로 벽을 치게 된다. 난 너에게 관심은 있지만 내 삶의 1순위는 나요. 내 주관이 뚜렷한 모습. 5번째, 선긋기. 우리의 가치의 균형은 최소 동등하거나 난 너보다 위다. 6번째, 요구하기. 여자에게 증명을 요구하는 듯한 질문들을 하기. 7번째, 명분 주기. 여자가 어쩔 수 없이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명분 만들기. 이제 이사 온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 테라스에 턱걸이도 설치하고 열심히 운동도 해서 멸치를 탈출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감성 있게 분위기도 만들어서 술 먹방도 하면서 소통도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셨다면 좋아요 하나씩만 눌러주세요. 모든 남자들이여, 라이프 체인징